그 HK 킴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계정에서 저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이런 비방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는 참을 수 있었지만 전 대통령이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심한 패륜적인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참을 수 없다. 이 계정이 우리 이 후보 측에 좀 가족분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이제 많은 또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관련성을 이야기하니까 다르게 해명하지 마시고 이 후보께서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애초에 말한 대로 고발을 저하고 함께 해버리면 훨씬 더 수사가 쉽게 되고 빠르게 되고 또 신속하게 돼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이라도 함께 고발을 해서 이 의혹을 없애는 게 어쩌냐라는 저 제안에 대해서 이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피해자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그 계정이 이 내용이나 이런 게 매우 동의할 수 없고 나쁘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적으로 나쁜 것하고 법률적으로 문제 삼는 건 다른 겁니다. 이거야말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합니다. 제가 법률상 피해자가 아닌데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지금 해경궁 김씨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애초에 이렇게 좀 대응을 했더라면 하는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과 이재명 지사 측 양측이 내놓을 수 있는 결정타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애초에 이랬어야 한다. 해경궁 김씨 이재명의 위기, 의혹 해소에 소극적 대응을 하는 건 아닌가. 지난 4월 경기지사 당내 경선 당시에 해경궁 김씨 계정주에서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전해철 예비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이 게시됐어요. 그래서 전해철 그리고 이정열 변호사가 계정주를 고발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아내 김혜경 트위터 하지도 않아. 이건 아내에 대한 마녀사냥이에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5월 경기지사 본선 당시에 김영환 당시 후보가 해경궁 김씨 계정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부인 것 아니에요? 남경필 당시 후보는 해경궁 김씨 이 후보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의혹 제기가 나오자 이재명 지사가 조작됐다고 생각한다. 지금 수사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지켜보자 하다가 수사를 열심히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경찰은 열심히 했겠죠. 수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해경궁 김씨가 부인 김혜경 씨예요. 신상 정보, 휴대전화 교체 시기 등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어요. 그러니까 발끈한 이재명 지사가 누군가 아내 번호, 이메일 도용해서 계정을 만든 것이다. 계정 메일은 선거 캠프에서 일정 공유용으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대단히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야말로 노빠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했다는 것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거를 해서 저한테 득될 게 없습니다. 제 아내는 카카오 스토리 잠깐 하다 그만둔 외에 SNS를 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마녀사냥인데 당신의 부인이 마녀라면 사퇴하겠느냐 이런 질문과 같잖아, 그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압수해간 거는 내 전화기 하나입니다. 그 전화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사 마무리 시점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한 부분, 이 부분을 정말 이 수사팀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개인에 대한 흠집 주기, 망신 주기 이런 비난을 갖다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경궁 김씨는 이재명 지사의 전 운전기사 이 씨라고 팬카페 운영자가 밝혔다. 저희도 확인을 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니까. 당초에는 그 계정이 맞다고 했어요. 예. 근데 그 계정이 본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은 또 아니다 이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단계였고요. 그걸 이제 카페 지지가 경찰에 알려준 거죠. 계정은 맞다, 본인이 맞다고 그런다. 이게 지금 4월 달에 벌어진 사건인데 지금까지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한 일도 없고 이미 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한 다음에 그저께 3일 전이군요. 저한테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출할 의사가 있느냐. 4월 5일, 3일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통화가 워낙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서 정지를 시켰고 그리고 새로 전화를 한 달쯤 한 15일, 뭐 2, 3주 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번호를 만들어줬죠. 근데 만약에 그때 요청을 했더라면 저희가 드렸을 텐데 우리로서는 아무 관계도 없고 저희는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후 선거에 중고 전화기들을 모아서 선거운동용으로 쓰다가 지금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왜 7개월 동안 그 요청을 안 했는지 정말 저희도 이상하고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거 정태원 전 의원부터. 저는 애초부터 좀 일관된 대응이 어렵다고 봤어요. 이게 대응이 일관되기가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2013년부터 시작된 개정에서 4만 건을 했거든요. 네. 그럼 하루에 보통 한 28건을 올렸다고 봐야 돼요. 이해가 좀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번은 뭐 기사가 했다고 그랬다가 기사가 하루에 28건을 올리나?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운전기사인 50대 남성이 본인이 맞다고 시인했다 이렇게 인터뷰가 그렇다고 나왔었잖아요. 또 캠프에서 운영했다고 그러면 무슨 드루킹 같은 걸 조직적으로 운영했나?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더더군다나 김혜경 씨 거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돼요, 처음에 그러면? 대응이 안 됐다니까요. 처음부터 대응이 안 되는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사건 자체가 일관적 대응이 어렵게 돼 있는 사건이에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럼요. 사안이 여기까지 흘러온 거다. 만약에 캠프에서 했다고 그러면 캠프에서 또 이거 각자로 만들어냈다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긴 하네요. 이거 자체가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럼 저 차재호 교수는 예, 저는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것이 아내의 것이 아니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건 자체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유체이탈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조금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앞서 그 자료 화면에도 나왔지만 전해철 의원과 그 경선 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같이 가면 고발하자. 그럼 고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또 밝혀진 바에 지금 얘기하지만 그러면 지금 전화기 트위터 가져와라. 전화기 가져가. 차라리. 그거는 지금 전화기가 없다니까 폐기 처분했다니까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 부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지금 트위터 본사에다가 그러니까 밝혀달라고 말은 못한다지만 저 지금 트위터 계정을 만든 지메일 그러니까 지금 이메일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 자신의 그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건 살아있는 거죠. 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지금 자신의 그 비서들이 만약에 그걸 했다고 한다면 그 비서들이 그럼 이게 도용되고 있다. 그럼 이걸 쓰는 사람이 누군지. 그 자체적으로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밝히고 그랬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다고 한다면 이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러게. 알았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저는 지금 지금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고영식 교수님은. 앞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SNS 계정 그 문제 가지고 저 이른바 말 바꾸기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혀 트위터 같은 거 할지도 못 한다겠다, 도용된다겠다가 무슨 운전기사였다가 비서실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상황이 변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의 그러한 뭐랄까 좀 군세간 임기응변보다는 이실직고를 먼저 하고 이건 잘못을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명확하니 해서 팩트와 법리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아까 이거를 말씀대로 여론과 자체 조사를 하든지 여론과 정치 탄압이라는 이런 그 프레임으로 갖고 가다 보니까 더 복잡해진 거 계속 의혹을 의혹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좀 대응이 너무 정치적이었다 이런 생각. 이건 법의 문제고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본 스스로가 또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이렇게 탁탁탁 대응하셔야 하는데 갑자기 그 경찰보다가 조작했다 하고 무슨 이렇게 민주경찰이냐 무슨 촛불경찰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진환 교수님 지적은? 이제 어떤 이재명 지사의 위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위기죠. 권력의 견제인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가 숱한 스캔들을 몰고 다닌 그런 업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서 몇 분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지사가 좀 적극적인 회피 노력을 했어야 된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지금 휴대전화 문제도 나옵니다만 휴대전화 경찰에 안 달라고 그래서 제출해달라는 얘기 없어서 이를테면 여러 가지 막 비난 전화 오고 하니 파기했다고 그러잖아요. 파기라기보다는 없어졌다. 그 단말기는 줬는데 그때 그 뒤에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개인 전화는 그거
2주 후에 다시 개설해서 그 전화기를 쓰고 있고. 그 자체가 어찌 보면 그 해경군 김씨 논란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히려 본인이 그걸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노력 차원에서라도 저는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모님 전화를 선거운동에 아무 쓸 게 없다 그래가지고 단말기 값이 얼마라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쨌든 일반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이게 증거인멸 아니냐라는 인식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와 그때부터 이미 시끄러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트위터 계정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 측하고 이렇게 가끔 연락을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마녀가 아닌데 나한테 마녀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라는데 뛰다 죽을 놈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답답하고 억울하다. 억울하다는 건데 이게 정말 변호사다운 대응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 사안으로 이미 저는 변질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라도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 계정주 관련해서 자기 비서진들 내부에 공동으로 사실은 이게 트위터 계정을 운영했던 것은 아닌지부터 트위터 계정주 실제 글을 쓴 사람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건 제쳐놓고 경찰에서 잘 해봐라. 사실 이런 소극적 대응이 오늘의 이런 위기를 또 불러온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서정호 변호사로 가서 바로 이걸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도용됐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네?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죠. 계정이? 예. 그러면 그거를 저기 트위터 본사에다가 그 도용 여부만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나요? 저는 이게 할 수 있다 보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세 가지 경찰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저 해경군 김씨하고? 검찰은 이게 이거 요구했는데 안 된 거고요. 경찰은 요구했다 안 됐어요. 당사자는 가능하다 봐요.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첫째, 제가 이게 세 가지 대응을 잘못했어요. 자, 첫째, 핸드폰요. 경찰에서 이게 제출 요구가 없어서 안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게 몸의 정검사 있죠, 신체 검정. 그럼 이게 경찰에서 요구해서 했습니까? 본인이 이게 먼저 스스로 가서 이게 점이 있는가 없는가 신체 검정 했잖아요. 그러면 경찰에게 핸드폰을 제출해라 요구 안 해도 본인이 이게 정말 억울하면 핸드폰을 이게 가져가서 야 포렌식 해봐라. 내가 이게 글 올린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셀프 먼저 핸드폰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제출. 따라서 이게 저는 경찰이 요구가 없었다 해서 이게 7개월간 안 냈다. 그다음에 선거운동 쓰다 버렸다.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바로 이게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건데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유죄 추정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했어야지. 먼저 제출했어야 된다.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애초에 그랬으면은 좀 이제 억울하다면 골치 아프지 않았을 거다. 자, 두 번째. 이건 이게 지금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게 트위터 본사에다가 과연 이게 계정이 누구냐? 나라면 내가 동의할 테니까 알려주고 내가 아니라면 이게 아니라고 말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게 조회 요구하면 그럼 이게 충분히 트위터 본사에서 본인이 당사자가 동의하면 개인정보 보호와 관계없잖아요. 이건 이게 지금도 가능해요. 안 가능합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에서. 저 변호사인데요, 지금. 안 가능합니다. 잠깐 계세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니까. 이재명 지사가 인터뷰에서 뭐 했냐면 지금 이게 그걸 트위터 본사에 보내는 순간에 내가 내 거라고 인정하는 프레임이 아니냐. 내가 그걸 왜 하냐?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보내는 순간에 내 거라고 인정하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이게 충분히 트위터 본사에 본인이 스스로 한번 이게 하는 건 필요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대응 잘못한 게 항상 이게 법리전으로 가야 되는데 여론조사 있죠. 바로 이게 셀프 여론조사. 해보니까 본인이 이게 자기 지지자는 19%. 나머지는 이게 대부분 경찰표를 들었잖아요. 이런 이게 여론조사는 안해야만 못한 거예요. 이건 이게 여론전이 아니고 법리전으로 가야지. 이건 대응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무슨 지적을 하시려고? 아니, 서 변호사님이 법률적으로는 아주 또 정확하신데 이 IT 쪽엔 좀 약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트윗 본사에다가 본인이 그 내 계정이 아닌 걸 확인해 달라고 얘기해도 트위터 본사에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계정인 거는 그건 상식적으로 확인해 줄 의무는 없어요. 내 계정인 거는 내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도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트윗 계정에는 1차 비밀번호가 있고 2차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트위터 본사의 방침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쓴 게 뭐냐면 그 다음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 짚어들어 놓으면 어제 저희도 여기서 열띤 토론을 했는데 두 분 변호사 모시고 그거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미국 법원에 요청해서 미국 판사가 확인해 줘라라는 지시가 없으면 트위터 본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송도 엄청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그렇겠죠.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럼 각자가 그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 도대체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금 봐서는 어떻든 지금 아이폰은 없앴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씨가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새로운 계정주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어떤 계정주냐? 2016년 7월 달에 안드로포인에서 아이폰으로 변경한 이 사람이 내가 그 계정을 썼다. 왜냐하면 그거를 학습시키기는 쉽습니다. 4만 건이어도 쭉 지금 다 캡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계정주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찾거나 진짜 계정주를 찾거나.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아, 그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 김혜경 씨가 아니라면은 누군가가 썼을 거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그 사람을 찾아낸 등장을 시키거나. 등장을 시킨다는 이 표현을 쓰니까 잘 못 알아듣는. 가장 지난번에 운전기사 건이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출원인데. 운전기사가 등장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이게 2016년에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바뀌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쓰는 핸드폰이. 운전기사 등장도 괜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등장이라고 꼭 그러니까 단정 짓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얘기도 아까 그렇고 두 번째로는 그럼 경찰에서는 뭘 할 수 있느냐? 통화 동선과 SNS 업로드한 동선을 찾아서 그것이 유사하다라고 하면 아마 그거는 부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SNS 중에서도 트윗 같은 경우에도 동영상이나 화면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 상에서 스마트폰 상에서 했으면은 데이터 사용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데이터 사용 그렇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통화한 거하고 비슷하다 이게 동선이. 그러면 한두 번은 비슷할 수 있어도 여러 번 계속 똑같이 시키면 하면 우연히 반복되면 이거는 필연이라고 같은 거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아마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절대 유죄 안 나오는데 뭔가 그런 내용의 것을 경찰이 갖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찰과 이 지사 측에 지금 해경군 김씨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뭔가 결정타는 안 내놓는 것 같아요. 경찰도 뭐 법정에서 내놓겠다고 하고 양측의 결정타가 무엇인지를 잠깐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스모킹 건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에 송치할 때 포함됐다고 이 사건하고 관계 없습니다. 네, 근데 전 모릅니다. 그러면 그거 공개하실 생각은 따로 없으신가요? 때가 되면 저희 소송에서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면 검찰 조사 때 그거를 공개하시겠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검찰 조사가 저희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 사람이 한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부분은 비약이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김혜경 여사께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혼자 운용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관한 수사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게 제일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공범의 여부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이 수사 결과라는 것도 사실 잘 뜯어보면은 정황 증거밖에 없고 그리고 그 정황에 기초한 추론에 불과하고 결정적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08HK팀 계정은 2013년도에 계정을 만들었는데 자신이 성남에 30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김혜경 여사님은 지금 2018년에도 아직 성남 사신 지가 30년이 안 됐습니다. 성남 야탐역에서 김혜경 여사님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그 장소가 광화문 촛불광장인 것 같다라고 쓴 게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는 그 사진은 성남 야탐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본인이었다면 만약에 08HK팀이 김혜경 여사님이라면은 자기가 어디에서 사진 찍었는지도 모르고 촛불광장인 것 같다라고 하겠습니까? 어제부터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이러다 그냥 미궁으로 쏙 빠지는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이제 빠지게 되어 있죠. 빠지게 돼 있어요? 예. 그제 이재명 지사가 그 셀프 여론조사 해가지고 81대 19로 이제 82대 18이든가 아까 보니까 깨졌잖아요.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 강하게 다양한 반론을 등장시키면서 다시 이 무게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이재명 지사 끝났구나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어제 이후로 팽팽하게 지금 양쪽의 그 반론들과 재반론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정열 변호사 방금 우리 동영상에서 봤던 3,000여 명과 함께 이정열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 해경무 김 씨를 고발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정열 변호사가 아주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한 사람이 한 것 같지 않다.
여러 사람이 한 것 같다. 그런데 왜 경찰은 단독 범행인지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현재 수사 내용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이라고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을 합니다. 자, 해경궁 김 씨가 김혜경 씨냐를 단정해야 되고, 두 번째 혼자서 다 썼냐. 근데 아까 뭐 정태훈 의원도 말씀 주셨지만 사망건을 이 기간 동안 하려면 하루에 20여 건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경찰이 이러한 상황에서 딱 맞아 떨어진다, 김혜경 씨다라고 했던 반론이 방금 또 김혜경 씨 변호인이 야탑 같은 사례를 들면서 역반론을 또 치거든요. 이미 미궁의 미궁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자, 저 계정주가 누군지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 계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으면 그 글을 쓴 사람은 또 누군지를 또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 사안 자체가 미궁의 미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기는 어려운 간접 증거와 추론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사는 다시 사법공조를 통해서 미국 법원에 요청을 하고 미국 법원에서 트위터 본사에게 계정주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정주가 김혜경 씨라고 확정된다 하더라도 도용됐다 그러면 그 글 자체가 김혜경 씨가 썼다라고 아무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긴 해요, 지금. 미궁이다. 네. 근데 제가 뭐 변호사는 아니고 만주 변호사인데요. 네네. 도용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계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하면 똑같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혹을 벗어나려면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나 참혹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건 전 밝혀져야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지사 측이 지금 휴대폰 폐기를 시켰다는데 저는 안 시켰을 거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게 논란이 되는 거고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폐기를 시켰겠습니까? 그냥 안 하고 넘어가시지 안 한다고 그러다가 왜 그 말씀을 결정적인 물증을 내놓으려면 이재명 지사가 그걸 딱 내놔야 해요. 여기 있다. 한번 봐라. 그 선거 때 정신 없으니까 있는 대로 전화기 갖다 다 쓰다가 우리 같은 사람도 옛날에 썼던 것을 좀 놔두거든요. 혹시 뭔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것은 모르지만 지난번 썼던 건 놔둬요. 거기에 또 나중에 재생을 해볼 만한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다시 켜면은. 근데 요새는 또 새 거 사면은 그거 반납하고 사는 게 이재명 지사가 정말 저거라는데요? 아무런 결백하다. 김혜경 씨가 아니다. 그다음에 그거 딱 내놔야 해. 내놓고. 평소에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바꾸면은요, 바로 강물에다 집어던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의혹을 낳는 거예요. 저도 이게 딱 한 말씀만 드리면 법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요, 스모킹 건 바로 이게 직접 증거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직접 증거는 유일하게 트위터 본사의 확인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 이상은 직접 증거 스모킹은 아예 없고, 저렇게 경찰이 내는 걸 간접 증거, 정황 증거랍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측에 내는 걸 탄핵 증거랍니다. 따라서 이게 수많은 정황 증거와 탄핵 증거 간의 추론을 통해서 이게 누가 이기느냐 이거지. 스모킹 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스텝이 뒤로 지나갔습니다.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하나 깜빡했는데 이게요, 서 변호사님.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이 어떻게 봐요? 이게 결론이 검찰이 기소를 하는 거예요? 기소는 이게 재판에 거의 넘어가요? 그거는 거의 100% 거의 한다 봐야 되고요. 저는 이게 재판에서도 제가 보기는요, 제 시각은 이게 지금 보면 유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인데 현재까지 이게 직접 증거는 없어도 수많은 이게 정황 증거를 가지고 유출해 보면 그럼 이게 하나 정도는 하나는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개 우연히 겹쳐버리면 판사들에게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이 나거든요. 그게 유죄가 되는 증거인데 뭐 개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이게 이재명 지사 측에서 좀 더 많은 탄핵 증거를 내야 될 것입니다.
판사 출신이 아니니까. 판사 어떻게, 그것도 추정이고 결론은 이거 쉽게 내리기는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예를 들어 벌금형이 되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재명 지사의 당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법적으로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